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내림세를 기록을 했던 하루였죠. 포스코홀딩스가 나와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를 인수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아시안 IDT까지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됐는지 종가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아시아나 IDT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1%대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5%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 장중에는 또 어떤 흐름이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부터 살펴볼 텐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일제 이런 하락세를 보였었던 건 전일 테슬라 하락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2차 전지 전반의 낙폭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살펴볼 텐데요.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좀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었죠. 그래도 오늘 이 네이버가 소폭이나마 이 같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건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네이버가 자사주 3,053억 원어치를 다음 달 7일 소각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0.7%대 상승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상승 배경으로는 코스알엑스의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또 힘을 받았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대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볼 텐데 우리 지수 자체가 최근에 큰 힘을 내지 못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 광군절을 앞두고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IDT 살펴볼 텐데 아시아나 항공과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이 합병을 위해서 꺼내들었었던 화물사업부 매각카드가 현재 진통 끝에 결정이 연기가 됐는데요. 다만 이 아시아나 IDT가 연이은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매각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힘이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공개가 됐습니다. 이어서는 강사님과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아시아나 IDT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뭐 아시아나 IDT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뭐 상한가가 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상한가 잔량이 한 4만 주 정도 쌓였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강한 종목들은 뭐 몇십만 주, 적게는 몇십만 주에서 뭐 100만 주 이상 쌓기도 하는데 일단 상한가 잔량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매각 관련 이슈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매각 관련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을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일단 뭐 정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과 근데 화물 사업 부분이 사실 알맹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데 그 부분을 떼면은 뭐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떼고 합병을 해본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부분.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부산시가 또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을 별도로 따로 일단 매각하는 부분도 일단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됐건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틀 연속 일단 급등이라서 단기 급등 상승폭이 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재료가 숨겨진 재료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는 상한가 이렇게 봉이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점상한가라 그러죠. 갭이 상당히 떠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한가가 아주 강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가는 봉이 어제도 길고 오늘도 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들어온 자금들이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많이 이 이물질이 섞여 있는 자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들 이런 자금들도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는 조금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이 매물대가 있죠. 약 16,000원에서 한 2만 원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 사업부를 정리를 안 하고 합병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상한가 잔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보여줬잖아요. 저희 네이버는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요즘 이제 네이버와 쌍두마차를 이뤘던 기업이 어디죠? 카카오 말씀이실까요? 카카오가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뭐 김범수 회장의 또 지금 뭐 조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식회계 관련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지금 카카오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카카오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사실 너무 문어발 확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적도 많이 생겼을 거고, 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또 오히려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 경제 난관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사업이 문어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가까운 수주를 또 땄어요. 그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일단 그거는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 다만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성장주들이 사실 힘듭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이 사실 프리미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작년부터 금리가 우리는 뭐 벌써부터 금리를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먼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하락 기조로 돌아서게 됩니다. 시장보다도 먼저 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주가들이 추가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이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나 지금 재반 여건,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 제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도 지금 기관은 간헐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중간중간 매수는 있습니다만 꾸준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다소 부담이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차트를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가는 크게 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지금 지지력을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 수급 이탈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고금리 기조인 이 상황 자체가 네이버의 주가 상승에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은 부진했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닥스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뭐 아모레퍼시픽은 뭐 화장품 전반을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이쪽 OEM, ODM 기업하고 조금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화장품 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면세점의 그 보따리상들 명동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때 아주 호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최근 뉴스에 광군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지금 중국 자체 제품의 품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 부분은 일단 하나의 경쟁 요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해외 중에서 미국 쪽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나 이쪽이 여전히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측면이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데 오늘 뭐 코스RX 인수라든지 그다음 화장품 가격을 인상한다 하죠. 근데 화장품 가격 인상은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 가격이 다르고 저기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화장품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유커의 기대감도 사실 많이 수그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실적만 봐도 그렇고 어찌됐건 화장품주는 뭐 아까 말씀드린 코스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해외 쪽에서 많이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단발적인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보수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럼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강하다? 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은 계속 내리막인데 지금 이 종목은 우상향을 계속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고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얘는 중국 쪽도 나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괜찮아요. 그리고 국내도 괜찮아요. 전반적인 어떤 수익성의 개선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는 주가도 지금 현재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가이던스도 뭐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정도 가이던스면 작년보다는 거의 영업이익만 한 4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아시아나 IDT를 말씀드리면서 갭을 떠서 강하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게 갭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이 딱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상승을 한 걸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최근에는 신고가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수급을 한번 보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자 지금 외국인은 중간중간 매도세가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때는 자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시장도 안 좋은데 더더군다나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는데 앞으로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는 거겠죠. 여하튼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이런 장에서는 뭐 오른 놈이 더 오른다 하지만 그거는 상승 초기의 얘기예요. 이건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좋아요, 구독!